직장인 말하기의 모든 것. 이남경 지음. 모모북스. 말을 통해 언어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말을 할 줄 안다고 해서 말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말을 통해 남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를 찾아 바로 말하기 공부를 하기를 추천한다. 말하기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목소리가 크면 말을 잘한다고 느끼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다. 말하기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다. 말하기는 훈련이다. 꾸준히 연습하면 실력이 늘 수밖에 없다. 음성에 의미 단위인 단어를 얹고 문장을 얹으면 말이 된다. 말하기에는 말의 주제와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주는 발성, 호흡, 속도, 억양, 장단, 발음, 강세, 포즈 등이 있다. 그리고 비언어적으로는 얼굴 표정과 시선, 제스처, 태도 등이 있다. 한 문장을 말할 때 이런 수많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우리 귀에 아름답게 들리는 것이다. 신뢰감을 갖추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말하기를 배워야 한다. 무한 경쟁 시대. 말하기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이다. 가족 간의 대화에서조차 우리는 설득의 순간을 맞이한다. 특히 다양한 미디어 매체가 급속도로 발달한 정보화 시대에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는 스피치 능력이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의 스피치 능력에 따라 전달되는 정보의 질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 스피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전달하는 정보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 사람의 능력은 저평가된다. 발표력이 뛰어난 경우에는 정보 자체도 효과적으로 전달된다. 발표자에 대한 신뢰도 높아져서 발표자의 능력 자체가 높은 평가를 받게 된다. 우리는 언어 없이 살아갈 수 없다. 언어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삶을 소통할 수 있게 한다. 더불어 타인과의 관계를 이루는 초석이다. 따라서 언어, 말에 대한 고민은 나라는 사람에 대한 주관적인 성찰이다. 우리는 말을 잘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말하기 훈련과 방법을 찾지 않는다. 너무나 익숙하게 사용하기 때문이다. 말을 잘하고 싶다면 자신의 말을 낯설게 바라보라. 자신이 사용하는 단어나 문장을 파악한 후 어떤 표정과 목소리로 말하는지 스스로 분석해 본다. 소통의 중요성. 사회적 상호작용. 정보 전달. 문제 해결 능력. 논리적 생각 교환. 의사소통에는 두 가지 기본적인 조건이 있다. 첫째는 말하는 목적이 상황과 맞아야 한다. 뉴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예능에서처럼 행동한다면 누가 그 뉴스를 신뢰하겠는가? 두 번째는 말하는 사람의 스타일에 맞는 말하기, 스피치가 되어야 한다. 말이 너무 빨라 휙 지나가 버리면 청자들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는데 애를 먹는다. 또 연설 화자의 발음이 부정확해서 알아듣기 어려울 때 청자들은 듣기를 포기하거나 딴청을 피울 수도 있다. 그 젊은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무언가를 강렬히 원하고 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소. 이후 카이사르는 브루투스를 계속 관직에 두기는 했지만 높이 평가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열의는 있었지만 중언부언하여 듣는 이에게 자신의 생각하는 바를 잘 전달하지 못한 브루투스의 연설은
분명 의사소통이 좋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신의 말하기 스타일을 알기 위해서는 자신의 말을 객관화해보자. 어떤 단어와 말투, 억양을 사용하는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지인과 오랜만에 통화를 했는데 예전과는 다르게 사용하는 언어가 많이 차분해지고 억양과 말투의 격이 상승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지인은 자신의 말에서 비유가 많고 수식어가 많아 대화가 깔끔하지 못한 것을 느꼈다며 담백한 말씨를 연마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하였다. 자신의 말에서 감탄사나 과장된 말투 등 군더더기를 걷어내 담백한 말하기 스타일을 만들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말하기 스타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태도이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공적 말하기 스타일이며 우리가 말을 잘하고 싶다고 할 때 그 말이란 공적 말하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공적 말하기에서 우리는 말하기 능력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낀다. 말하기에는 화자의 지식 정도, 상황 판단력, 인성, 문제 해결 방식이 담긴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회의를 할 때 효과적인 문제 해결 방법과 갈등 해소 방식을 찾기 위해 화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로 표현해서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 이런 말하기 능력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의사소통을 이루어가고 협업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 나간다. 우리는 정돈된 생각을 말을 통해 구성원들에게 전달하고 상대방은 나의 말을 통해 판단을 한다. 우리는 말을 할 때 어떤 언어를 만들어야 하는지,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있는지, 상대방과 대화하려는 의지는 있는지를 점검하며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말하기 스타일을 갖추어야 한다. 자신의 말하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말할 내용을 채워가는 부지런한 스피커가 되자. 언어를 통해 자신의 말을 만들고 생각과 관점을 정리해 말함으로써 나의 이미지를 형성해가고 타인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나를 판단한다면 우리는 말을 잘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를 배워야 하고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모두 말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정제되고 상대를 배려하는 말을 할 줄 알아야 한다. 누가 나의 이 빛깔에 맞는 이름을 불러다오 하며 품격 있는 말하기를 했을 때 그 의미가 완성되는 것처럼 말하기, 스피치를 의미 있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렸다. 마음이 열리는 긍정의 대화법. TV나 라디오에서 공익 광고를 자주 접하게 된다. 공익의 목적상 사회에 긍정의 기운을 퍼지게 하여 아름다운 사회, 함께 사는 이웃을 생각하자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내용이 좋아 따라하는 행동도 있고 저렇게 하면 서로 오해 없이 웃을 수 있겠구나 하며 긍정의 센스를 챙긴다. 모든 면에는 빛과 그림자가 존재한다. 말하기에서도 그렇다. 그러나 이왕 하는 거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긍정의 언어로 말하는 것은 어떨까? 긍정의 언어로 말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처음만 어렵지 자주 사용하면 내 거 되는 긍정 매직.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말은 이미 내가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없게 된다.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말을 긍정적으로 연출해보자. 어찌 보면 우리의 감정이나 마음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한마디의 말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말하려는 내용을 긍정의 언어로 머릿속 리허설을 해보라.
미리 준비하는 리허설을 통해 상대방에게 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게 되어 그 말이 왜곡되거나 오해되는 일이 없이 받아들여질 것이다. 우리가 말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긍정의 언어이다. 말은 상대방에게도 나에게도 좋은 말이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말은 반응하는 상대방에 의해 완성되기 때문이다. 감정은 전염된다. 이왕이면 긍정의 감정을 퍼뜨리자. 하버드 대학 크리스토크 타키스와 그의 연구팀은 즐거운 감정보다 부정적인 감정의 전염이 최대 5.6%로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말하기 능력이 훌륭한 사람이 인정받는 이유가 있다. 말을 잘하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말로써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대화를 이끌어가기 때문이다. 대화의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 그들은 자신과 사람들이 성취한 임무나 공동의 즐거운 기억을 끌어들인다. 대치나 분열의 까다로운 상황에서는 상대방에게 지금의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쌍방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보탰는지 암시를 주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라는 이순신 장군의 말에 부하들은 바다까지 내려간 자신감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 스티브 잡스 회장이 1983년 펩시의 존 스컬리 사장을 스카우트하러 찾아갔을 때 존 스컬리 사장은 나를 설득할 자신이 있는가 하는 표정으로 있었다. 그에게 일격을 가한 스티브 잡스. 당신은 나머지 인생을 설탕물을 팔면서 보낼 겁니까? 아니면 세상을 변화시킬 기회를 잡을 겁니까? 이것은 스카웃을 제의하는 사람의 스피치가 아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찬 스티브 잡스의 말에 존 스컬리가 움직이는 건 당연하다. 기업이 위기에 직면해 있더라도 직원들 앞에서 씩씩한 태도를 취하라. 자신감 있고 당당한 스피치는 기업의 에너지를 채워주고 직원들에게 사기를 북돋운다. 사람들은 슬프니까 울고 기쁘니까 웃는다고 보통 생각하지만 제임스 랑게 이론은 우니까 슬프고 웃으니까 기쁘다는 논리다. 얼굴 표정이 우리의 감정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거울 앞에서 의식적으로 웃는 연습을 하면 정말 마음도 환하게 미소 짓는 것 같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도 마찬가지다.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면 점차 자신감을 갖게 되고 상대방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다. 같은 말도 긍정적으로 표현하자. 나이 드는 것은 노화가 아니라 진화다. 어떤 인터뷰에서 유명 여배우가 한 말이다. 거울 보기가 두려워지는 즈음에 들은 이 말 덕분에 나는 어떻게 나이 들어갈지 기대하게 됐다. 이후로 피부에 주름이 보이면 이건 진화야 하고 스스로를 위로한다. 이 한마디 덕분에 실제 나이보다 젊게 보이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나이를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말의 힘이란 참 대단하다. 언뜻 같은 말인 듯해도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따라 상대에게 전달되는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다. 이왕이면 자신에게나 상대에게나 용기를 불어넣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이 좋다. 이럴 때 힘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바꿔 말하기이다. 바꿔 말하기는 전달하는 가치를 변환하거나 다른 말로 표현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게다가 자신을 즐겁게 해주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를테면 비가 내려서 우울한 기분이 들 경우 비 오는 날은
그동안 건조했던 피부가 촉촉해지는 날이라고 바꿔 말해보자. 비가 와서 오히려 이득을 얻는 기분일 것이다. 말의 힘은 굉장히 크다. 부정적인 일은 가능한 한 긍정적으로 바꿔 말하면 마음가짐이 달라져 행동을 바꾸는 계기가 된다. 바꿔 말하기는 상대가 좀처럼 이해하지 못할 때나 직접적인 표현이 공격적으로 들릴 수 있을 때 힘을 발휘한다. 말이 너무 심했어 하고 후회한 적이 있다. 열정이 과하다 보면 실제 의도와는 다르게 말이 강하게 나가는 경우가 있다. 물론 그럴 때마다 반성했다. 특히 극단적인 단어는 바꿔서 표현해야 좋은 말이다. 예를 들어 항상, 전부, 매번, 원래와 같은 단어들은 부정의 뜻을 강화한다. 예시. 왜 넌 항상 숙제를 안 해오지? 지금이 대체 몇 번째야? 여기서 항상 대체는 극단적인 단어에 해당한다. 다음과 같이 말을 바꿔서 말해보자. 왜 한 번씩 숙제를 안 해오는 거니? 여러 번 말했으니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 다음과 같은 경우도 바꿔 말할 수 있다. A. 어째서 실패한 걸까? B. 실패는 문제 발견이라고 바꿔 말해보는 게 어때? 실패에는 깨달음과 배움도 많이 따르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지 알게 됐잖아. 실패를 후회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미래의 양식으로 삼는 것이다.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으면 스스로 성장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출처 다키우치 다카우미. 말은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극단적인 단어를 쓸 때 항상 주의를 기울이자. 상대방의 일상을 완전히 무시하는 말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상 용어에서 부정적인 단어를 긍정의 단어로 바꾸어 보자. 그러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바꾸어 말하기 단어장을 만들어 보자. 단어를 긍정의 단어로 바꾸어 말하기는 스트레스도 줄여준다. 예를 들어 불안한 일이 있으면 지금은 생존에 필요한 훈련을 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가 확연히 줄고 어떻게 생존 훈련을 받을지에 집중하다 보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